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제가 4일 전에 시공사 선정 일단락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금일 오전에 서울시가 최종 확정된 고시를 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모두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기에 핵심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시공사 선정을 총조합원의 과반 득표를 해야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서울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시끌시끌 이제 했었습니다. 많은 민원도 이렇게 올라오고 도정법상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한술 더 떠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총조합원 과반수 찬성까지 필요하다라고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민원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은 것을 이제 반영해서 서울시가 지난 22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삭제를 한다. 라고 통과를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시 조례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까 조만간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가 변경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공사 선정 기준이 이제 싹 바뀌었는데요. 서울시가 이제 보도자료를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배포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요. 또 시공자에 대한 선정 기준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이제 개정, 변경이 되었는지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 고시 내용은 서울시에 들어가서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도가 이제 된 거고요.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역 입찰에서 총액 입찰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추가를 했고 대안 설계 등 무분별한 사업 제한은 이제 제한을 좀 하겠다. 그래서 결정이 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을 해서 입찰 제한을 이제 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총액 입찰도 가능하게 됐고요. 이렇게 총액 입찰로 하게 되면은 공사비 총액만을 이제 기재해서 입찰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무분별한 이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 기간에 공사비에 대한 검증 요청을 의무화 이제 시키게 됐고요.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를 못하도록 대안 설계의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을 이제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또 정비구역의 면적, 또 정비기반 시설 이런 것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됐고요. 홍보와 관련돼서 이제 합동 홍보 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개별적인 조합원들 상대로 하는 홍보는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조합은 합동 홍보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를 하고 공동 홍보 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가 있고 개별 홍보나 이런 재산상의 이익 등과 같은 제공은 엄격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한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라고 됐고요. 조합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청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네, 무효로 된다는 것은 설명드렸고, 한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우리가 속칭 CM, Construction Management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라는 것도 의무 제출을 이제 해야 됩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이런 거 관련해서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 개최를 할 때는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부터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은 오늘 12월 28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데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서울시가 금일 오전에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이 시공자 선정 기준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 자료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이제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 구속력이 있는 선정 기준이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로 이제 고시가 된 것이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이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제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설계라는 것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 기반 시설의 변경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혁신 설계 그런 것은 이제 하기가 이제 힘들어졌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시공자를 이제 선정하는 절차와 관련돼서 설계 도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조합은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공사 원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입찰 참여자에게 건설사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이 경우 건설사들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입찰, 내역입찰 관련해서 조합이 내역입찰로 할지 총액입찰로 할지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총액입찰로 하겠다라고 하면 공사비 총괄 내역서를 시공사들은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괄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공자는 선정이 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 내역서와 관련된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액 입찰이 아니라 내역 입찰로 조합이 하겠다라고 하면 시공사들은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를 함께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원가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인데요. 조합은 설계도서 및 공사 원가가 산정이 된 경우에는 검증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에 공사 원가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가 있고요. 조합은 공사 원가 자문 결과를 시공자를 선정할 때 공사비 예정 가격 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CM 업체로부터 자문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조합은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분양 공고 전에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는 요청받은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지원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선정 계획을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는 그 계획을 결정할 때는 조합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입찰 공고를 하게 될 때는 조합은 현장 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입찰을 공고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이제 대안 설계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건설업자 시공사는 대안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안 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대안 설계를 제안하게 되는 경우는 원안이 아닌 제안한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간 연장이라든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은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으로 건설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제 조건 같은 것이 다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인데요. 시공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라든가 또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부정한 방법 이렇게 되면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이 되거나 입찰이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입찰 참여자가 여기 보시면은 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무효와 관련돼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막 그런데요. 시장은 법, 여기서의 법이라고 하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도정법 113조의 3에 따라 어떤 행위를 시공자가 하게 되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 입찰 참여자가 시공사가 법 제4조 2항의 9조 1항을 위반하면 이렇게 위반하면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라든가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라고 굉장히 타이트하다 혹은 엄격하게 시공회사들의 이제 홍보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정법 113조 뭐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여기 132조라고 해서 여기 계약 체결 시 뭐 행위 제한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거나 또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든가 입찰 취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위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법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든가 입찰 무효 등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도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이제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설명회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다 이제 포함이 돼야 되고 공사도급 계약서 안 같은 것도 다 필요하고요.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내역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입찰 참여자는 물량 내역서를 작성 및 단가를 기재해서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을 또 해야 되는데 조합은 시공사들이 제안한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각각 확인 날인을 한 후 보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등을 결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홍보 관련해서는 합동 홍보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되고 이 경우 조합은 비교표를 작성해서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공사들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 사본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식, 파일 형태로 이렇게 게시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자 등이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은 홍보 공간을 일개소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일개소를 홍보 공간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 직원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하고 최대 20명까지 홍보 인원은 제한이 되고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은 조합은 이 총회하기 전에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 방법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단촐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서울시 조례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되 총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총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세부적인 선정 방법은 조합의 정관을 통해 가지고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총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 혹은 시공자 선정 총회 참석 조합원의 과반 혹은 다득표, 이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재투표를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사비 검증도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즘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장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이제 과열 경쟁, 홍보 수주를 위해 가지고 과당, 과열, 그런 것은 점점 이제 좀 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조항이고요.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찰 보증금을 뭐 환급받을 수가 있다. 단 조합이 협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조합의 대여금으로서 전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안내서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자료 제출, 조합은 구청에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료 공개에 대한 부분,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 부분, 시공자 선정이 됐음에도 취소를 할 수가 있는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혹은 계약서상의 공사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합은 이제 서울시장이 시공자 선정 이거 잘못된 겁니다, 취소하세요 명을 내리면 조합은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자 등이 도정법, 그러니까 금품 향응 혹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 또 뭐 이주비, 이사 촉진비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공자 선정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성능 요구서 뭐 있는데, 성능 요구서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많은 내용들, 구조와 관련된 것, 화재 소방과 관련된 성능, 소음과 관련된 성능, 에너지와 관련된 성능, 환경과 관련된 성능, 생활 환경과 관련된 성능 뭐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제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양식으로서 조합이 입찰 안내서를 이제 다 작성을 해서 시공자들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제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쭉 있으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보 몽땅 여기 들어가서 파일 내용을 직접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서울시 보도자료를 한번 요약을 해봤고, 또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 고시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기존 총조합원의 과반수에서 조합 정관으로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시공사들의 홍보 활동이 이제 매우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축이 돼서 불법적인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은 이제 있을 텐데, 반대로 조합원들의 알 권리, 정보 습득, 어느 회사, 어느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제 알 권리,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한남 4구역, 5구역이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잠실 주공 5단지, 또 압구정 쪽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된 곳들, 혹은 뭐 목동의 아파트 단지들, 또 대치동의 뭐 은마 아파트 등 조합 설립이 된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은 금일 발표된 시공자 선정 기준 내용을 준용해서 이제 시공회사를 이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정도고요.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